변성된 특성이라는 건 이 단어를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성된 상태하고 특성하고 요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변성된 상태는 state라, altered state. 여기는 altered trait다, 그죠? 상태는 state라, altered state. 이건 특성은 altered trait.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상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특성은 지속되는 현상. 밑에 설명 조금 해놨는데, 마약을 한다든가 최면을 건다든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잠시 그 동안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술 깨면은 지속이 안 되잖아. 술 안 마셔봤어요? 술 마셔봤죠? 그죠? 술 취했을 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헛소리도 하고 감도 지르고 심하면 싸움도 하고 막 그래 하는데, 그게 술 깨면은 그래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상태라는 거라. 이런 거를 변성된 상태, 그러니까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변한 거라. 이걸 스테이트라 그래. altered state라 그러고, altered trait는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특성이.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뇌가 변하잖아요. 그죠? 명상을 자꾸 해가지고 뇌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 변한 거가 명상을 안 해도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거라. 그리고 변한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명상은 변성된 특성을 만든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상 수련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변형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명상의 뇌과학이다 말이에요. 자, 명상을 어떤 방법으로 명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그 변한 뇌는 명상을 안 해도 그 변한 뇌는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기간이 있겠지. 명상했는데 뭐 몇 년을 갔다가 명상을 안 하면 그게 다시 돌아간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이 된다. 그런 특성. 이거를 altered trait라고 그런다. 단어 뜻은 알아놓으라는 거예요. altered state하고 altered trait하고 차이. 리차드 데이비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메디슨, 위스콘신 메디슨, 위스콘신 주의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죠, 그죠?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인데 여기에 교수입니다. 51년생이니까 내보다가 7살이 많다면 이제 7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쫓아내지를 안 하죠. 그죠? 교수 안 쫓아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참 좋은 나라죠. 그죠? 자기가 나가지 않는 한. 미국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연구원으로 있었던 미국에 칼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텍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인데, 여기에 노벨상이 80명 나왔어요. 겁나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 거기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3년간 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내 지도 교수였던 메리 케네디가 아직까지도 교수하고 있어. 나는 원래 마지막으로 퇴임하는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죠, 그죠? 안 쫓아내요.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전적인 거나 공간적인 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밑에 새로운 교수들 안 뽑나 하면 아니라 계속 뽑아. 근데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힘이 있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도 나이가 있는데도 연구를, 교수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 사람 연구실에 그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fMRI 알죠? 그죠? 여기 들어봤죠? 그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 fMRI. 그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측정하는 그 fMRI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는 fMRI가 아니고 그 PET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fMRI는 없어. 예, 다행이죠. 그죠? 우리 학교에 얼마 전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3월 달부터 졸지 말고 많이 이제 좋았는데 자, 기지개 한번 펴자. 좀 많이 졸립죠, 그죠? 좀 졸립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나도 뭐 내가 앉아 들으라 그러면 나도 10분 안 되고 졸 거예요. 하여간 우리 학교도 여기 캠퍼스 병원에 MRI 대신에 PET라는 것도 들어오고 스캔하는 뭔가 또 들어왔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좀 잘 됐고. fMRI가 아마도 5, 60억은 할 거예요. 아마 한 대에. 이런 게 몇 대씩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 학교는 서울에도 없어요. 일산에도. 근데 이걸 한 연구실이 몇 개씩 갖고 있다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그런 큰 연구실을 갖고 있고, 명상을 하면은 뇌 가소성으로 뇌가 변화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신경가소성, 뇌가소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뉴로라는 거는 신경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플라스티시티라는 거는 가소성 얘기예요. 이게 바뀐다는 얘기라. 딱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뇌가 변화한다. 명상을 하면은 뇌가 변화한다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진짜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밑에는 요 단어도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본성과 양육,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는가, 그러니까 본성이냐, 아니면은 살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러갈 수 있는 양육인 성격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100% 본성이고,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나는 본성이고, 100% 나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형성하는 그런 양육이고, 그렇지 않겠죠, 그죠? 많은 부분, 태어날 때 이미 결정돼가 태어나고, 또 얼마큼의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바꾸어질 수가 있다. 본성을 네이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처로 우리 뇌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꾸는 너처 중에 하나가 명상이 그 방법이 된다. 명상을 하면은 뇌가 바뀌니까 원래 갖고 있던 뇌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단어 뜻도 알아놓고 이게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뇌가 바뀐다는 증거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90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이상 전이다, 그죠? 이게 이제 원숭이한테 하루 1시간씩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는 훈련을 시켰나 봐요. 하루 1시간씩. 얼마를 시켰는지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한 달을 시키든 어떻게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시켰을 때, 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요건데, 요거는 훈련을 하기 전에 그 뇌의 모양이고,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뇌를 보니까, 요렇게 더 뇌가 달라졌죠, 그죠? 더 커졌죠, 그죠? 훈련을 하니까 1번 손가락, 2, 3, 4, 5번 손가락에 해당하는
뇌 부분이 여기 1, 2, 3, 4, 5번 표시해 놨는데 주로 2번, 3번 갖고 이렇게 하고 4번도 가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2번, 3번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뇌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뇌가 변하더라. 이거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뇌가 변하더라 하는 터치하는 게 뇌에서 감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터치하는 거를 손가락이 터치하는 거를 감각하는 부위가 여기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위를 자세히 보니까 그 터치 훈련을 하기 전하고 나중에 훈련하고 난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뇌가 변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행동을 하니까 뇌가 변하더라.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을 만드는 그 마음 부위가 뇌의 마음 부위가 변하더라.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에서 신경이 있고 여기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에서 기관이 신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뇌로 가서 느끼잖아요. 그죠? 아, 이쪽 손에 뭐가 닿았네. 아니, 손바닥에 뭐가 닿았네. 팔에 뭐가 닿았네. 엉덩이에 뭐가 닿았네.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죠? 느낀다는 것은 그게 뇌로 올라가 가지고 뇌에서 그거를 감지하는 디텍션 하는 그 부위가 있다는 거라. 그 부위가 뇌에 보면 이 부위예요. 파랗게 해놓은 이 부위. 이 부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뇌가 왼쪽 뇌가 있고 저쪽으로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왼쪽 뇌만 보여주는데 요 왼쪽 뇌의 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감지하는 부분, 뭐 손바닥, 팔, 몸통, 다리 그 감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쪽에 여기서 보면은 얼굴, 여기 입술, 뭐 이렇게 뭐 각각 혀 안에 인두 뭐 이런 게 이제 감각이 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라. 이 중에 손가락 감지하는 데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새고 이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모양새가 몸의 크기하고 뇌의 거기에 해당되는 부위 크기하고 다르죠. 그죠? 손은 특히 엄지손가락은 뇌에서는 커다랗고 실제로 엄지손가락은 우리 별로 크지 않잖아. 근데 몸통, 엉덩이, 다리 이런 거는 실제로는 큰한데 뇌에서는 보니까 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안 크다. 그죠? 자, 이런 거를 비례로 해가지고 인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뇌로 보면은 감각이 이렇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손이 감각을 많이 잘 하더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이런 게 감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고, 입술, 혀, 이런 부분들, 얼굴 이런 데가 감각이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몸, 팔, 뭐 다리 이런 거는 감각이 적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몸을 감각하는 몸 감각 부위인데 요거를 또 확대해서 보면 요 고랑이잖아요. 요 고랑이고 이랑이고 고랑이고 이랑이고 이렇죠. 그죠? 우리 밭에 가면 고랑 이랑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 얘기라. 고랑 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이제 뇌를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 3번이라 고랑은 1번이고 고랑이 3번이고 이랑이 1번이고 이쪽 고랑은 다시 2번이고 1, 2, 3번 여기에 1, 2, 3번 요게 이제 몸 감각하는 데 부위라. 여기가 이 부분이라는 거고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면 이렇다는 거고 이 부위가 각각 어떤 우리 몸의 감각을 받느냐 하고 표시한 게 요거라. 이런 거를 나중에 가면 이런 지식들이 더 뭐를 의미하는지 또 설명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놓도록.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음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옵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마음이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달라이 라마 존자가 거꾸로 마음이 뇌를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 뇌가 마음을 만들어냈잖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명상을 하니까 뇌가 바뀌어지더라.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뀌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가 그거는 또 무슨 말이고 하면은 뇌가 마음을 만들더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달라이 라마 존자 질문이 마음이 그나마 거꾸로 뇌를 만들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비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비심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비 수행을 하면은 자비심이 쫙 높아지죠. 그죠? 자비심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비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자비심이 좋아지더라. 높아지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만들어진 마음이 뇌를 바꾸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안 나왔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만들면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까?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제 얘기 아직까지도 좀 뭐라한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다 그럼 잊어버리고 과학자들이 마음이라는 거는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가 마음이 그러면은 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니까 자꾸 혼동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뇌가 마음을 만듭니다 하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가 그러면은 마음이 뇌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마음이 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뀌어진다는 거는 마음이 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 밑에 숨은 얘기, 숨은 어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왔는데 뇌하고 관계없이 마음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오겠어요? 마음이 툭 튀어나와서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마음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마음이 나의 뇌를 바꿀 수 있느냐고 달라이 라마가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툭 튀어나왔던 마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나왔어요? 내가 만들어서 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든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라, 나의 뇌가 만들어낸 마음이라. 그런데 자비심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훈련을 안 하면 잘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결국 나의 뇌가 만들어내는 감사함이라는 건데 훈련하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잘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를 만드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라. 그런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바꾸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마찬가지로 마음이 먼저냐, 뇌가 먼저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닭이든 뭐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물을 때는 어느 한순간 계란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계란이 부화해가 닭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니면 거꾸로 어느 한순간 닭이라는 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닭이 계란을 낳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이 잘못됐죠. 그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야, 질문이 잘못됐단 말이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거는 내가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 이게 서로 얽혀가지고 같이 가는 거지 어느 게 먼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위에 요거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에릭 칸델이라는 교수가 그 마음과 몸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5가지로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를 내놨는데, 첫 번째가 마음의 모든 기능은 뇌에서 나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 자체가 유전자 표현을 수정할 수가 있다. 여기 원숭이가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행동을 하니까 뇌가 바뀌었죠. 그죠? 뇌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뇌가 바뀐 그 결과만 보지만은 뇌가 모양새가 이래 바뀌려 그러면은 여기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여기에 더 가담해야 되겠죠. 그래 모양새가 변하지.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은 유전자가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그런 게 숨어 있는 거라.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그거까지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데서 내가 변했지만은 그 사이에 유전자 표현이 변한 게 이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것만 넘어갑시다. 일단 너무 설명하려고 하면 나중에 또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내가 한참 설명했습니다. 행동이든 마음이든 내가 일단 먼저 만든단 말이야. 내가 마음을 만들고 내가 행동을 만들죠. 그죠? 내가 행동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 없이 걸어가요. 내가 말을 하는데 마음 없이 내가 말을 해요. 말이 먼저, 마음 없이 참 내가 말을 합니까? 마음 없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도 마음이 먼저 시작이 돼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마음도 내가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마음이 나오는 거다. 행동도 내가 먼저,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행동이죠. 그죠? 어떤 행동을 한다.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 그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행동도 내가 일단 만드는 거고, 마음도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런 걸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MBSR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거를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카바치니 MBSR을 만들었는데, 요거 재미있어요. 잠깐 얘기를 하면은, 만들어진 이게 대학교가 매사추세츠가 대학이 우스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바치니 우스터에 있는데 우스터에서 집중 수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중 수행에 이 카바치니 참여를 했는데 뭐 누가 했다 하는 거는 막 그냥 참고로 보고 그 집중 수행에 참석하는 조건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좌념을 하는데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 일어서면은 뭐 이거는 퇴장이다. 그런 조건으로 참여를 한답니다. 2시간 앉아 있어 봤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앉아 있어 보면 아마 30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처음에 하면은.
그냥 진짜 초자로 처음 하면 뭐 10분, 20분 더 배기기 힘들고 2시간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못 배기고 일어나면은 퇴장당하니까 죽어라 살아 이를 악물고 이렇게 참았던 모양이라 참아보니까 그렇게 아프던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스르르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아, 이거 신기하다 이러네. 아, 이거 신기하다.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을 하니까 통증을 이겨낼 수 있네. 아, 이거 임상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의사니까. 임상에 적용하는데 그 만성 통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스턴 근방의 노동자들 중에 그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알아차림 명상을 시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 명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79년도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스터라는 것은 보스턴 가까이에 있고 뉴욕하고 보스턴 사이에 있죠, 그죠? 예일 대학이 있는 데가 이게 뉴헤이븐 역입니다. 여기를 커네티컷 주라고 그러고 커네티컷 대학의 하트퍼드 여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여기에서 교수님이 2015년도에 가가 1년 동안 연구년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 이제 보다시피 시골이거든요. 경치도 굉장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도 놀러 많이 가보고 예일도 가보고 뉴욕에도 가보고 했어요. 예일에 그 유명한 무슨 박물관이죠. 요즘 이런 대명사들이 자꾸 다 까먹어버리는데 그 왜 공룡 큰 공룡 그 뼈대 이렇게 화석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공룡이 정말 집채만 하더라고. 와, 한 2층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하여간 여기 이제 예일 대학이 워낙 유명한 대학이니까 가봤습니다. 보스턴에 이게 하버드 MIT가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래된 도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꼭 대구 같은 데라 이거 한 번도 안 부서지고 뉴욕은 신도시죠, 그죠? 여기는 격자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보스턴은 막 얼마나 막 길이 꼬불꼬불하고 어려운지 무슨 강이라 그래요? 보스턴 옆에 지나가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지고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는데 밑에 지하도가 뭐 얼마나 복잡한지 2번, 3번 다시 나오면은 아니고 다시 나오면은 아니고 해갖고 2번, 3번 들어가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에 뉴욕 같은 데는 뭐 지도만 있고 주소만 있으면 금방 찾아가죠, 그죠? 그렇더라는 거라. 이쪽으로 한번 놀러 가봐요. 자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MBSR 프로그램인데 알아차림만 하면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 알아차림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오랫동안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온 그 통증 환자들한테 알아차림만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알아차림 명상도 하지만은 이건 짧게 하고 대신에 바디 스캔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바디 스캔이 뭔지 알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누워가지고 나의 뭐 팔을 알아차림하면서 뭐 이러면서 몸 전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스캔해 나가잖아요. 그죠? 훑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스캔이. 그런 거는 뭐 힘 안 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차림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넣고 다음에 나중에는 처음엔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정자로 앉아가지고 하는 명상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걷기 명상도 하라 그러고, 요가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안 지겹도록 하는 8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요거가 표준이죠. 그죠? 명상의 표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